017 수능 논리실증주의자 포퍼의 논증을 반박하는 콰인의 총체주의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목적 독해를 글을 다 읽어야겠군 이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셔야 되거든요. 글을 다 읽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푸는 건 솔직히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적 독해를 좀 더 잘해야 됩니다. 얘가 어딜 봐도 논증 지문이잖아요. 철학이니까.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때 이거 솔직히 적절한 거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주장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주장에서 모두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야. 주장, 물론 전제일 수도 있습니다. 답이 주장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부분을 전제라고 부르는데, 공통전제 또는 공통주장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저걸 목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전제 주장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뭘까를 생각하라는 목적을 준 거예요. 17번은 뭐 논증 하나씩 봐달라는 건데, 콰인이 3번 나오네요. 콰인이 주제겠죠. 그 다음에 총체주의 입장에서 A에서 C에 대해 평가해달래. 근데 선지가 4개가 똑같아. 그러니까 B가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가 핵심인 거죠. 이거 나오면 그냥 뭐 바로 풀러 와야겠지. 근데 이제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뭐 수정 얘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네요. 이거 이제 비판이니까 반증 해달라는 건데, 반증은 별거 아닙니다. 논거를 가지고 주장 꺾어달라는 거예요. 주장 꺾는다는 건 주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A가 B다 가 잘못됐기 때문에 A는 B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목적이 전제 주장에서 공통점을 찾고, 전제 주장 읽으면서 하나씩 대응해서 풀어주고, 이 총체주의의 논증이 나오면은 B 어딨죠? 얘네요. 예측 어쩌고 저쩌고 예측의 거짓이 밝혀졌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총체주의의 논증에서 보고 반증하면 됩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지문 옆에 적어 놓으셔도 돼요. 목적을. 자, 기억은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죠. 수학은 사실. 근데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대. 그렇구만. 그중 과학적 지식은 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되는데요. 얘는 누적되는 건데, 과학적 방법이 뭐냐? 가설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가짜죠. 그러니까 아직은 진짜가 아니야. 가정한 거야. 근데 그런 가정한 생각이 과학적 지식의 후보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설이 근데 아까 문제 있었던 A죠? A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B였죠.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서 가설을 시험하는 게 과학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존하는 거죠.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틀리지만 않으면 그 예측을 도출한 A 가설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 과학적 지식 얘기겠죠. 제시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장인 겁니다. 여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뭐 여기도 주장했으니까 여기도 주장한 거죠. 여기 주장.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되고, 그 과학적 방법이란 가설로부터 예측을 도출해서 그거를 경험을 통해 판단해서 가설을 시험해서 맞으면 또는 틀리지만 않으면 그 가설을, 예측을 도출한 가설을 지식으로 추가하자 라고 주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얘네 전제. 과학적 지식의 개별적 누적성. 이건 모르죠. 아직 안 나왔죠. 그럼 경험을 통하지 않냐? 얘네 주장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서 추가하자예요. 그죠? 시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경험에 의존하니까. 경험과 무관하게 참여되는 거고, 아까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중에 참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1 더하기 1은 2이다. 얘죠.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얘죠. 얘 주장의 일부잖아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예측이 도출된다.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아까 뭐 구분한다며. 이미 의미가 써있죠? 나눌 분. 그쵸? 나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얘겠죠? 이미 벌써 답이 거의 2번인 것 같긴 한데 17번 다음 보겠습니다.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얘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 주장에서? 주장만 보면 됩니다.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이죠.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란 걸 사실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맞을 경우가 아니라 틀리지만 하면 됩니다. 포퍼는. 2번은 아직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 문단에서 반증을 해볼게요. 하지만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자, 뭐 한다고 봤으니까 주장이죠. 자, 이제 콰이의 주장이 나온 건데 반증이에요. 봐봐요. 어때요? 꺾었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시험한다 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가설만 가지고 논리적인 도출이 안 된다. 그 말은 주장을 정리해 본다면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죠. 그게 뭐다를 예측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설, 팽창한,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열 팽창, 올해 수능에 나왔네요. 열을 받아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대요.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했다는 기존의 지식,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대요. 이렇게 예측은 B, C는 가설, 지식,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 도출된다는 게 이 반증 주장의 구체화입니다. 가설만 가지고서 안 되고 얘네도 있어야 돼.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문제예요. 거짓으로 밝혀지면 B가 뭐 때문에 실패한지 몰라. 왜? 가설 때문인지 지식 때문인지 조건 때문인지 모르죠.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플러스 기존의 지식, 조건을 포함한 전체 지식을 경험을 통해 시험해야 된다가 얘네 또 핵심 주장이 됩니다.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가설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예요. 전체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한다라는 것은 주장에서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네요. 경험을 통해야 돼. 그렇잖아. 그죠? 자, 콰인.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은 과학이죠. 그 다음에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은 수학 논리학이죠. 아직 안 나왔어요. 다르다, 같다, 뭐 이런 말 안 나왔죠. 아직 첫 논쟁 못 풀리겠어요. 자, 나왔습니다. A가 가설인데 가설이라고 단정 짓지 못한다 했죠. 실패 원인이. 전체 지식도 틀렸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얘 주장이죠. 주장입니다. 자, 수정 얘기 이번에 안 나왔고요. A와 C로부터, 그렇죠. 가설에다가 플러스 알파인 전체 지식이 있어야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가 반증의 구체화였어요. 주장이에요. 얘네의 주장. 주변부 얘기 아직 나온 적 없고 수정 얘기도 아직 나온 적이 없죠. 계속 가볼게요. 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명제,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서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명제를 다른 종류라고 구분을 했대요. 그러나 콰이는 뭐 해야 돼? 총체주의를 정당화하려면은 이걸 부정한다네? 그럼 부정하면 주장은 뭐겠어요? 서로 다르지 않다. 같다가 주장이에요. 자, 얘 주장을 정리하면은 이 주장 같다예요. 같다. 그럼 이제 그 논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A는 A다. 동어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분석 명제입니다. 분석 명제의 개념이 뭐였죠? 공백 채울까요? 경과 무관하게 참입니다. 당연한 게 총각의 정의가 미혼 성인 남성이죠. 근데 후자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환원이 왜 되냐? 총각이 미혼의 성인 남성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왜 동의적 표현이냐? 대체에도 참 또는 거짓이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미혼의 성인 남성을 총각 자리에 넣어도 항상 명제들이 참 거짓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걸 보장하지 못한대요.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왜 보장하지 못하지? 솔직히 여기까지는 당연한 것 같잖아. 여기서 문제가 생길 때 공백을 채워줘야 돼.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건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럼 생각해보면은 동의어가 아니어도, 자, 조건문을 뒤집은 거예요.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참거짓이 안 바뀐다. 대체에도. 그럼 동의적 표현이 아닐 때에도 참 또는 거짓이 안 바뀐 경우가 있냐?
없진 않겠죠. 증명이 어렵지만 없진 않겠죠. 동의적 표현이 아니어도 참거짓이 안 바뀔 때도 있을 거야, 분명. 그러니까 뭐야?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 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한다. 잘 봐봐요. 필연성 개념이야. 개념은 뭐야? 약속한 거잖아. 그지? 이런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죠. 이제 항상 환원 가능하게 됐으니까. 반드시 대체 가능해졌으니까. 근데 필연성 개념이란 건 뭐죠? 자, 분석명제 개념이 뭐야? 경험과 무관해. 즉, 그게 여기 써있죠. 언제나 반드시. 이게 경험과 무관한 거잖아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야죠. 분석명제라는 개념에 의존한다고? 분석명제가 뭐였지? 다시? 경험과 무관하다.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하다는 필연성 개념은 경험과 무관하게 대체 가능하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성 개념은 분석명제라는 개념에 다시 기대게 되는 거야. 경험과 무관해야 하니까. 경험과 무관하게 가능해야 되니까. 경험과 무관하게 참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필연성 개념 속에 분석명제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석명제의 내용이. 분석명제의 정확히 개념의 내용이. 근데 우리 처음에 뭐 했죠? 분석명제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시작한 논증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다시 분석명제 개념이 필연성 개념이라는 거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은 분석명제 개념을 증명하다 보니까 중간에 분석명제 개념이 들어간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론이죠. 분석명제 개념을 증명하려 했는데 분석명제 개념이 중간에 이제 증명 과정 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걸 이해했으니까 콰인의 논증 하나 한 거죠. 여기 나왔네요. 구분되는 분석명제 존재한다? 근거가 없다? 즉 구분이 안 된다죠. 정리하면은 구분 안 된 이겁니다.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는 구분이 안 된다. 자, 콰인 가볼게요. 구분이 안 된다가 주장이에요. 당연히 틀렸죠. 자,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명제인 것은 분석명제의 개념은 뭐죠? 공백 채웠죠? 경험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조사하면 안 돼요. 4번 콰인은 분석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을 합니다. 대체 가능성이죠. 근데 대체 가능성을 담보해 주려면 필연성 개념이란 게 얘를 담보해 줘야 되는데 필연성 개념 안에 분석명제 개념이 들어있어요. 언제나 반드시 경험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분석명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석명제의 개념이 들어간 녀석의 논증이 가로막힌 거죠. 순환한 거죠. 분석명제를 증명하려다가 분석명제가 들어있는 걸로 논거를 삼게 된 거죠. 자, 콰인은 어떤 명제의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체하면 거짓이 바뀌는데 어떻게 동어 반복인가? 이거 상식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아예 다른 말을 썼다는 건데 어떻게 동어 반복이야? 말이 안 되죠. 벌써 2개 풀었어요. 이제 수정과 이런 거 안 나오죠. 아직은.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장을 왜 한 거냐? 자기 진짜 주장 하겠지. 이제 반증은 끝났고. 콰인은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구분하지 않겠다. 그쵸? 이 주장은 빌드업이 된 거예요. 이제 대전제에서 대논증 속에서, 큰 하나의 논증 속에서 뭐하냐, 경험과의 직접 충돌성을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중심부는 직접 충돌하지 않고 직접 충돌하는 건 주변부. 자, 여기 이제 아직 주장 아니고 여기 이제 빌드업 까는 겁니다. 수정에 대한 게 아마 주장일 거죠.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해. 근데 이 둘의 경계가 명확한 건 아니야. 왜? 엄격히 구분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콰인은 중심부와 주변부가 다른 종류라고 하진 않는데요. 수학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의 맨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서 경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경험과 아예 무관한 건 아니라는 거야. 종합명제와 분석명제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거 문제 나왔던 거죠.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그건 고민하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수정 얘기 나왔으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얘 주장 보세요. 주변부를 수정하면 변화는 않고 전체에. 그죠? 근데 중심부는 관련된 얽혀있는 게 많으니까 크게 변해. 그래서 대부분은 주변부 수정. 실용적으로 필요하다면 중심부를 수정할 필요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실용적인.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의 단순 누적이 아니고 뭐야? 당연히 전체 지식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아니다면 전체 지식의 누적이다. 모두가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게 주장입니다.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용적 필요에 따라서. 자, 주장 봤죠?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중심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용적 필요에 따라서. 이게 얘 주장이죠. 뒷부분에 있는 본인 주장의 핵심이죠. 4번. 거짓이 밝혀지면 예측은 전체 지식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맞죠? 직접 충돌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중심부 수정할 거냐? 주변부 수정할 거냐? 그거는 다 된다고요. 필요에 따라 다르다고요. 전체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있다고요. 다 수정이 가능하다고. 다 수정이. 그지? 마지막, 그럼 이제 얘 콰인 거 반증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오겠죠.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한데? 이거 아까 나온 거죠, 주장에서?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어? 언제든 그와 같은 방법을 피하는 방법은 중심부를 그냥 바꿔버리면 돼. 그냥 상대성 이론 바꿔버려, 그냥. 그러나 이거 논 거죠. 반증 논 거예요, 어딜 봐도.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정말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명제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그럼 이건 뭘 반증한 거죠? 얘 주장이 뭐였죠? 수정 얘기고. 근데 이거 수정에 대한 얘기 아니죠. 얘 주장이 얘 말고 하나 더 있었죠. 이거잖아. 구분되는 건 없다. 똑같다. 이거 반박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있다인 거예요. 다시 꺾어서.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분명히 있다예요. 그죠? 끝났습니다. 아까 얘 주장. 구분되는 분석명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꺾어서. 종류가 다른 구분되는 지식이 존재한다. 찾으면 뭐일까요? 5번밖에 없어요.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여기까지가 콰인의 주장이죠. 아까 저 부분에 대한. 근데 뭐야? 그거 꺾은 거죠. 분명히 구분되는 게 있다. 그래서 5번인 거예요. 이 반증 논거가 얘가 했던 주장 2개 중에 뭐를 꺾는 건지만 구분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꺾어서 구분되는 게 없어? 아니, 있어. 명확히 구분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콰인의 주장을 그대로 썼고 뒷부분에는 구분돼 라고 꺾은 거예요. 이렇게 풀면 반증 지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콰인의 총체주의 지문 한번 풀어봤습니다.